안녕하세요. 주식코니 혼입니다. 오늘도 하락. 그래서 오늘까지 바닥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고, 제가 말씀드렸던 마진 노선이죠. 지수의 마진 노선, 그렇게 도달했던 자리대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780포인트 정도 얘기 드렸고, 또 내일 또 하락 또 나올 수 있죠. 또 나와도 778포인트 정도 때까지만 단기적으로 매수 자리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여기죠. 773포인트 정도, 이 정도 되나요? 요 정도가 정말 그 조정의 끝자락, 과대 낙폭이어도 끝자락으로 기술적 지표로 봤던 자리대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 하락이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코스닥 보시면 요 하락이 결코 적지 않다. 여기 한 뭐 한 7, 8% 됩니다. 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고점 대비 한 7%, 6%, 7% 되는 것 같은데 결코 적지 않아요. 코스닥 1% 빠질 때 종목당 평균 한 그 3% 정도 빠진다라고 보고 코스닥은 1% 빠질 때 한 1.5, 2 정도 본다고 하면 결코 종목별 적은 그 금액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낙폭이었다. 갭으로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도 큰 충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일단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고 반등 매수가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일단 뭐 800포인트 때까지 반등을 노려보는 매수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될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공포에 휩싸일지가 되겠는데, 사실 요때 좀 돌아가 보셔야 돼요. 요때 이제 보시면 시작 하락 강도가 엄청나게 강했고, 이때는 사실 뭘 정말 요때도 이 700도 그냥 깨질 것 같은 위압감을 엄청나게 줬던 자리대란 말이죠. 780에서 버텨줬어야 되는데 한 당에도 강하게 밀어내면서 700도 깨진다라는 공포감이 완전 휩싸였었고, 이때 좀 거슬러 가보시면 인플레이션 도무지 잡히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올라오면서 영업실적 핑계 대면서 올라왔지만요, 그때 요때 나포가 비교했을 때 요때 나포가고 요때 나포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지금 악재가 막 뒤덮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완화돼 있다. 그러니까 좀 소비도 잘 일어나고 있고, 기업도 좀 실적이 엇갈리긴, 희비가 엇갈리긴 하지만 호실적 내는 섹터도 있고 호실적 의외로 나온 어닝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전체 기업의 영업 쇼크가 아니더라라고 하면서 호실적을 냈기 때문에 미국장이 반등해 줬던 것처럼 그 경기 침체에 가느냐라는 것도 아직 물음표라는 거죠. 근데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의견을 나오고 어떤 공포를 만들면서 또 그 시장을 흔들릴지 모르겠지만요. 변동성은 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세력이 정하기 나름이겠죠. 세력이 또 마찬가지로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뉴스는 거기에 맞춰서 짜질 겁니다. 잭슨 미팅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반등하고 좋았다라고 하면 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서 또 뉴스 낼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고 빠지면은 역시 뭐 경기 침체 불안, 뭐 금리에 대한 불안감 하면서 또 흘러내리겠죠. 그러니까 그 거기에 맞게끔 말씀드린 대로 지표와 뉴스를 같이 좀 매치해 보셔라라는 얘기니까, 기술적으로 지금은 멈춤 자리였죠. 멈출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종목별 멈출 수 있는 자리대도 많이 나왔을 것이고, 좀 신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가정을 하면서 오늘까지 한번 또 오늘 미국 장 마감과 내일 우리나라 시작쯤을 잘 보면 되겠죠. 내일 장 시작했을 때 분봉상 형태 이런 걸 보면 좀 방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단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떨어지는 칼 진짜 떨어지고 있죠. 급락하고 개파락 출발 해가지고 회복하는 것 같다가 바로 저항하고 다시 하락, 이렇게 그냥 하락 마감된 거고요. 보시면 지금도 막판에 이렇게 좀 매도가 나온 거 보면 780포인트 여기가 깨지냐 안 깨지냐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자리대가 되겠죠. 한번 다시 한번 딛고 가서 쌍바닥 형태로 반등이 나와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낙폭을 만들고 그 밑에서 한번 바닥을 그릴 것인가, 그런 지표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올라올 땐 뭘 봐야 되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조선주도 좀 조정 때 보시죠라고 얘기했는데, 조선주는 생각보다 눌림이 적었고 이 HS 엔진은 제가 조선주 특집 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8,200원을 얘기 드렸죠. 8,200원 정도가 내려오면 볼 수 있는 자리고 하다라고 얘기 드렸고, 오늘 딱 보시면 저가 대비 4%, 종가 4%에서 그 등락이 한 7% 정도 있었죠. 7% 정도.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HS 엔진은 사볼 수 있었다라고 보고 대처를 하는 거고요.
충분히 눌림목에 보자 얘기 드렸고, 눌림목 자리대였기 때문에 좀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금액이 딱 맞아떨어서 안 샀다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서 또 추격 매수 안 되고요. 좀 이렇게 시세를 줄 때 참 팔 기회도 짧게 주지만, 좀 주가가 바닥으로 올 때 살 수 있는 기회도 정말 짧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그 시장이든 좀 끝자락 그러니까 사는 매도자리와 사는 매수자리는 정말 잘 째려봐야 돼요. 그래야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늦어버리고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맥점에 사지 않은 것들은 보내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조선주를 못 샀다 그러면 다음에 돌파되는 돌파 자리대나 맥점을 보고 다시 한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한라 IMS도 자리대에서 강하게 올라와줬죠. 그러니까 제가 요 추세다 얘기 드리고, 다른 건 보지 말고 추세만 보시자라고 얘기 드렸죠. 조선 특집하면서 추세만 보시자. 그래서 추세에서 놀아줬고, 오늘 추세와 지지대를 받을 수 있는 여기 굵은 선이 있던 여기 금액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은 거죠. 요런 것들이 맥점에서의 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써 이건 정말 저가 대비 1%, 6% 상승이죠. 6% 상승인데 지금 산다? 근데 살 수는 있어요. 반등해주고 하면 조선주 좋으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손절 라인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 라인 5,700원 이렇게 5,800원 이렇게 잡고 단기적으로 짧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 이미 떠가지고 사는 거니까 손절 라인을 최대한 적게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한라 IMS나 HSNG 매수는 할 수 있죠. 확인 매수다라고 들어갈 수 있고, 여기 구간에서 조정 구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항상 맥점은 잘 째려보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 비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오지 않았죠. 옆으로 그냥 강하게 조정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밑으로 하지 않고 옆으로 했다라는 건 힘이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건데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이 아니다라고 얘기 드리면, 이번에 그 박셀바이오도 그랬고 현대비포현도 그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는 건 힘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만큼 힘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갖고 있을 때 좋은 거고, 신규 매수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신규 매수 때는 이렇게 털어줘야 좋은 거거든요. 털어줘야 좀 악성 매물도 좀 적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털어주고 수익 실현이거든요. 이거는 물려가지고 턴다기보다 이제 사가지고 수익 실현하는 과정 때라고 본다 그러면 조금씩 비중을 좀 이렇게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정말 되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강하게 가고 1파 상승과 조정을 겪고 2파 조정, 이게 1파 조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파 시작 부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줘야 되지만 된 건데, 반대로 이렇게 된 차트들은 위험 부담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손절 라인이 되게 멀어진다라는 거죠. 손절 라인이 되게 멀어지고 지지받을 자리가 여기까지 빠져버리고, 여기마저 빠지면 이탈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신규 매수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코스닥 변동성이 있었던 것들, 한라 IMS나 아니면 좀 HS 엔진 이런 걸 얘기 드렸던 거죠. 왜냐하면 조정받을 때 낙폭도 빠르고 반등도 빠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두산 피어셀 얘기 드리고 또 드렸는데, 자 오늘 자리가 시장이 빠졌지만도 멈출 수 있는 자리죠. 시장 빠졌지만 36,000원, 34,000원 보자 얘기 드렸죠. 컵 앤 핸들 패턴, 컵 앤 핸들 단기지만, 그리고 빠질 때는 조정이 당연히 완만해야 되고, 당연히 완만해야 되죠. 당연히 줄여야 되죠. 줄여야 되고 한다. 그래서 좀 내일도 다시 시장 여파에 따라서 내일 또 매수 자리가 단기 매수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단타로 볼 수도 있고, 추가 빠진다 해도 눌림목으로 볼 수 있겠고, 볼 수 있는 자리대가 있다. 그래서 46,800원 자리 여기 때가 일단은 좀 이렇게 흐름상 나와줄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여기 부근이나 아니면 또 돌파로 봐야 되니까 돌파로 보고 돌파 후에 눌림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하면 금액적으로 나오긴 하겠죠. 두산 피어스. 그러니까 조선주가 요즘 확실히 주도성이 있고, 조선주 그 다음에 태양광주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하다 보니까 오늘 뭐 GS 이런 것들 좋았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추천 잘 안 드리죠. 왜냐면 한번 시세 줄 때 못 팔면 무조건 물려 있어야 되는 종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천연가스 이런 건 잘 바닥권에서 잘 얘기를 안 드리긴 했는데, 사실 편식 아닌 편식을 한 거죠. 하지만 좀 그런 것들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수소전지로 또 마찬가지로 SPO셀이 SPO셀하고 두산피어셀은 거의 동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SPO셀은 코스닥 종목, 그 다음에 두산피어셀은 코스피 종목으로 좀 다름은 있지만 차트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컵 앤 핸들 형태를 만들면서
돌아가고 있다. 근데 요걸 또 매치해 보면 그래요. 자, SP요셀만 보면 23,300원 여기가 되게 그 제가 봤을 땐 좀 중요한 자리 같거든요. 23,300원. 그래서 추가로 아까 주산피어셀에 43,000원, 34,000원인가요? 그 정도 금액대가 되려면 좀 더 빠져야 된다라는 금액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한 22,500원 여기 정도 이탈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볼 때 마지 그 SP요셀의 단기 마지노선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22,500원, 23,300원 여기 구간이 단기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그 방향에 따라서 두산표수를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흐름을 자리대를 같이 매치해서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 22,300원, 23,200원이 두산표수의 그 위에 금액이다. 36,000원 정도다라고 보면 같이 매치해서 보고 같이 매수가 들어갈 수 있고요. 항상 섹터를 묶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빠진다 그러면 SP어셀은 뭐 22,500원 저기가 금액이 되게 중요한데 두산표수는 좀 많이 열려 있잖아요. 34,000원까지. 그럴 때에서 또 다른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예를 들어 이렇게까지 밀 수 있다라는 가정이 또 돼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고 하려면 여기가 안 깨진 게 좋고요. 여기가 깨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끝났다 안 좋다가 아니죠. 자 보시면 두산피어스 SPS에 마찬가지로 여기 금액대에서 대응을 해보지만 여기서 대응하고 뭐 자르고 아니면 뭐 소량하던 근데 그렇지 않고 빠진다는 항상 생각을 해야겠죠.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자 생각하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몇 개월 걸리는구나가 되죠. 두산피어스 마찬가지예요. 두산피어스에도 보시면 지금 자리 이렇게 그거는 금액이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관심 금액대. 하지만 여기가 반납되면 다시 한번 또 내려올 수 있고 내려오면 또 몇 달 더 가는구나. 몇 달 더 기간이 걸린다라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참고 다시 해보시고 이제 마찬가지로 태양광이죠. 태양광도 강하고 신성 ENG 그래서 관심 좀 수상하다 얘기 드렸고 오늘도 좀 이렇게 밀리지 않은 모습 그래서 자리는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래요. 이것도 다시 한번 갖고 오긴 했지만 이건 단기 매매 좀 이렇게 대응 가능하신 분만 해야겠죠. 요거는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 금액대가 딱 2,300원 여기 라인이 되게 중요해져 버렸어요. 2,330원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능할까라는 부분 그리고 잘라내야 되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2200원대에서 지지받고 올라온 거잖아요. 2220원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매수 맥점은 놓친 거죠. 놓친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최대한 올려서 봐야 된다 보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이 회복될 때도 돈이 돌아갈 수 있고 돈이 몰림을 따라가다 보면 또 뻔해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있는 종목이 한정적인 거고 지금 다른 특징적인 것들은 에너지 관련주 빼고는 잘 없다는 거죠. 주도성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어버브 반도체고, 제가 이거 얘기 드렸고, 추천 드려가지고 급등했죠. 8월 8일 추천해서 급등이 나왔고, 목표치 여기였고, 목표 맞고 당연히 빠지는 거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 나오죠. 요때 추천을 드렸지만요. 요때 추천 드려서 급등 나왔지만, 자, 상승 후에 조정, 상승 후에 조정으로 봤던 거고, 봤던 금액대가 지금 금액이죠. 그래서 11,800원, 11,900원 여기 금액대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금액대에서 오늘 저가 11,900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오늘 시장을 제가 코스닥 780부근으로 봤을 때 금액대가 다 지금 금액대가 되겠죠. 그리고 778포인트 돼가지고 좀 더 가둬내고 나오고 말아 올려주더라도 11,500원 정도 구간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갭 차이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대가 시장이 무너짐이 아니고서는 38을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니까 그런 식 분석으로 아니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좀 최근에 시세를 받고 했던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접목해서 종목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법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지수 때 맞춰 보니까 조정 자리가 꽤 마침 나와줬고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자리대가 체크해 보면 또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거죠. 다음 이제 CJ 제일제당이고 제가 얘기드렸던 게 404,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 때가 내려오니까 딱 404,000원 끝났죠. 근데 여기서 뭐 잭슨홀 하고 뭐하고 코스닥이 780도 깨지고 778도 깨지더라 라고 하면은 700단까지 또 다시 밑단이 열려버리고 그러면 모든 종목을 안 봐야겠죠. 사실 지수에 맞춰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제일제당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봐야 되는 거고 추세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면. 그래서 지금 자리대가 중요했고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죠.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인데 추가 눌림도 충분히 올 수 있고 깨로 내려간다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니까 사실은 안 보는 게 좋아요. 깨고 내려오면 안 보는 게 좋다. 왜냐 올라올 때 저항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금액대가 반등이 절실합니다. 시간에 한번 볼까요? 시간에 또 어떻게 나왔는지 다니까 보면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익 P&E 마지막 종목이고
그 오늘 보시면 그 원이 PN이가 NCS였나요? NCS인가 NS인가를 흡수 합병하죠. 좀 이제 그 하나를 사가 장비주, 이차전지 장비주를 매입해서 흡수 합병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동반 상승했는데 동반 밀렸어요. 근데 보시면 이 친구는 제가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박스를 그리는 거 안 좋아합니다. 박스를 그리고 그냥 하는 것들은 반등이 나와줬는데 안 좋다라고 해서 충분히 내려갈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탈되고 급락이 한 번 더 팔 수 있겠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좋게 안 보는데 그래서 되게 잠잠했다가 오늘 자리 때 캔들을 보니까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시면 여기서 이제 개인의 매도가 많이 나갔어요.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박스권에 있는 그 물량을 테스트 해준 거죠. 예전에 문배철강식으로 테스트를 해준 거다. 그래서 최근 단기적으로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지만 요거 일단 밑단 지워놓고요. 28,000원 정도만 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손절 라인 잡으면서 보면 다시 한번 흐름이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금액이니까 딱 맥점이나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좀 맞춤적으로 봐가지고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래서 28,000원 정도 금액대를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제가 보고 싶은 금액이 28,000원 말고 21,000원대도 여기 갭으로 떨어졌던 자리가 있네요. 1,000원 갭이고 갭이 또 빠졌다 갭으로 올라온 자리가 28,000원 여기거든요. 27,50원 여기거든요. 여기까지도 매운다는 생각으로 보자 라는 관점으로 빠질 수 있다는 가정으로 보자입니다. 그리고 요거 결혼량도 들어오면서 여기 물량들 개인의 물량을 좀 받아가 준다라는 얘기니까 받아간다고 하면 요게 꼭 바닥 횡보하는 게 꼭 안 좋고 급락한다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금액 맞춤 대응 해보고 좀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갖고 온 거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 주 시장은 좀 힘들고 조정하고 재미없을 건 알고 있었지만 좀 수급이 많이 안 좋다는 거. 그러니까 좀 환율도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기관의 매도세가 좀 잦아들지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살짝 매수가 들어왔다가 재차 매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때 이게 급락했던 며칠보다는 오늘 좀 나은 흐름이 나아졌다. 그 매도세 좀 줄여 나갔다. 그렇게 보여주면 내일은 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반등이 어떻게 나오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돈을 얼마나 쓰고 매매 동향이 들어오고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가를 좀 잘 보면 단기 반등 파동에 또 주도를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접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